자, 민주당 권향엽 사천 논란 강경 대응, 이재명 가짜뉴스 법적 조치하겠다. 자, 이 영등포 갑입니다. 영등포 갑에 최현일 후보를 도우러 여기를 갔는데 여기도 뭐 장사진이었고, 최현일이라는 분이요, 영등포에서는 좀 알아주는 인물입니다. 영등포 구청장 출신인데 이분이요, 영등포역의 노점상을 싹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 바로 뒤에 사창가도 있었는데 그것도 정리하고, 제가 있는 이 사무실이 영등포구입니다. 저희는 양천동인데 영등포역을 가면 노점상들이 쫙 있었어요. 인도가 좁은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쫙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좁고 불편한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치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의 그 계곡 정비하는 거랑 비교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최현일입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저번 지선 때도 막판에 뒤집혔습니다. 1%, 2% 차이로 졌어요. 영등포 구청 사람들이 최현일 구청장이 일 잘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등포역 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싹 치워져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쾌적해졌습니다. 그걸 해낸 사람이 최현일 후보다. 자, 이번에 지원 유세 갔죠. 왜냐면 김용주가 여기에 국민의힘 간판 달고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최현일과 김용주가 경선 붙었어. 만약에 경선을 붙었잖아요. 최현일이 이겼습니다. 하위 20%라는 변명을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간 거지, 하위 20% 아니었어도 최현일이 이겨요. 이곳에서 경선 붙이면. 근데 하위 20% 통보를 받자마자 열받아서 그 핑계로 국민의힘으로 간 겁니다. 여기가 영등포 갑 김용주. 자,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너무 좋아. 권향엽 전 단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둥, 사천했다는 둥,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거라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다.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 권향엽이라는 분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에 단수 공천이 되니까 김혜경 여사 비서를 단수 공천 줬던데, 거기다가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 이거 완전 사천 아니냐. 이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비서는 무슨 비서입니까? 비서 아니고요.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 지금까진 인내해왔지만 이 사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의 모습,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의 갈등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제 참지 않아. 시원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 들어가선 수박들에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공천을 통해서 수박들의 대장급들을 싹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랜 기간 기다렸다는 거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이재명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은 변하지 않았다. 원래 이재명의 모습이 결국 이번 총선 때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실제 민주당은 한동훈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다.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균형 인사 비서관과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분이요, 권향엽이라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김대중 때부터 당직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친명도 아니고 김혜경 여사의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선 후보가 돼서 배우자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런저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아내에게도 여러 가지 요청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당에서는 배우자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당직을 맡은 거예요. 배우자실의 부실장, 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혜경 비서를 단수 공천 줬다. 이거 완벽한
가짜 뉴스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만 안 있는다. 법적 조치하고 대통령까지도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라고 시원하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공천 왜 했냐? 전남 지역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공천이 전무하던 점, 당원 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함이 있는 점,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여성 국회의원을 특별히 배려하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사천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안기령 대변인이 이런다고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의 의혹이 덮일 줄 아느냐? 안기령 잘해. 참나 기특해. 안기령 정말 잘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권양엽 후보에 대해서 잘 안다. 유능한 당직자였다. 20년 넘게 민주당에서 당직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이번에 처음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성전략특구 광양지역을 여기를 지정하면서 현역 서동영 의원이 컷오프되고 이분을 전략공천한 건데, 자, 서동영 이낙연계입니다. 여기 지역에 제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으면 하는 이충재라는 예비후보님이 뛰었는데 경선도 못하게 된 건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경선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허탈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서동영은 이낙연계거든요. 평판 매우 안 좋습니다. 지역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습니다. 서동영이라는 의원이 있었다는 거를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라요. 왜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대표적인 이낙연계 서동영이라는 거. 서동영이 컷오프 되니까 기준이 뭐냐? 일방적인 공천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천이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분이 나 경선하겠다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 철회했어요. 전략 공천 철회하고 서동영과 1대1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2인 경선. 이충재 예비후보님 너무 안타까운데. 자, 이러면서 서동영과 권양엽 2인 경선 국민 경선 10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서동영 이기면 전라도 사람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이 지역구 사람들은. 왜냐면 서동영이요 대표적인 이낙연계라니까요. 이낙연계를 다시 밀어준다? 뭐 전라도민들이 광양 순천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매우 실망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사천이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권양엽 비서관이 명백한 허위사실, 악의적 주장이다. 당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보좌하지도 않았다.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연락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다. 민주당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 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와주는 것, 좀 더 선명하고 단호하게 나와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반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영향력도 있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너무 선명하고 강하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한동훈이 안 만나준다. 자,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고 조국 전 장관이 당 대표가 되면서 각 당에다가 각 당 대표들을 만나려고 전부 다 예방 요청을 했는데 정의당, 국민의힘은 시간 없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무슨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 만나면 한동훈 딸 입시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국, 한동훈 만나면 따님 입시 비리 무혐의 받은 거 질문할 거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동훈 만날 계획 있냐 질문하니까 조국은 당연하다, 만날 계획이 있다. 한동훈 장관 시절 따님 같은 경우 11개 입시 비리 이런 예가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도 의견 제가 물을 생각입니다. 면전에다 대고 물어볼 생각이다. 조국의 수사의 잣대 한동훈에게도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만나면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의혹 등도 묻고 싶다. 한동훈이 벌벌 떨지. 벌벌 떨어. 바로 얼굴을 마주보고 왜 전화 비밀번호 관련해서 공개 안 하시냐. 입시 입장 사진, 그 사진이 뭐냐.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라고 물으려고 합니다. 바로 정면에서 물어야 되겠죠. 한동훈 만나면 면전에다 대고 나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안 만나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당연히 안 만나줍니다. 예방위에 연락했지만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은 비대위원장, 대표 지방 일정 등으로 당분간 어렵다고 답해왔다. 한동훈은 이재명하고 토론하자며 하루 전만 얘기하면 자기가 다 시간 맞추겠다며. 하지만 조국은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국이 면전에 대놓고 내가 이거를 물어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어. 자, 이렇게 선명하게 각을 세우고 싸워주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받았던 그 피로감, 답답함, 이걸 지금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풀고 있는 유권자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3545 인재역임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5560 오늘 발표했거든요. 김주영 국립외교원장. 이분 능력자입니다. 이분 영입했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없고, 그런데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꽤나 좋은 편이어서 더불어민주연합 좋은 인재들 좀 빨리 영입하세요. 박은정 검사 정치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인터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박은정 검사 빨리 영입해야 돼. 진짜 더불어민주연합 밀려요 지금 경쟁에서. 지금 이렇게 선명한 전선을 그어주는 데다가 인재 영입에서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그리고 이 사람들 가지고 순번을 어떻게 정할 거냐.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한다 이러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 44.5, 국민의힘 41.2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례 정당 딱 보니까 국민의힘의 39.4,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25.1, 조국신당 21%가 나왔어요. 합치면 46%가 나옵니다. 자, 물론 이건 빠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나오는 이유는 선명하고 명확한, 그리고 간명한 전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재 영입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거다. 개혁신당 5.3이란 말이에요. 개혁신당은 조국신당, 조국혁신당한테 우리가 뺏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은 물이 다릅니다. 노는 물이 달라요. 이 지지자들이 전혀 다릅니다. 개혁신당은 이낙연하고 손잡아서 이렇게 된 거고, 개혁신당도 손 안 잡았으면 10% 언저리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과 각 세우면서 우리가 진짜 보수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젊은 남자들이나 뭐 이런 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텐데, 얘네는 이낙연하고 손잡아서 한 거고, 조국신당, 개혁신당 찍는 사람이 조국신당으로 갈까요? 안 가요. 조국신당 찍는 사람이 개혁신당으로 하나요? 안 갑니다. 서로 판때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조국신당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걸 우리 거를 뺏어간다, 이런 착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는 물론 빠질 건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건 그만큼 민주당에게 불만이 있었던 걸 조국혁신당이 해소해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더불어민주연합 여기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명하게 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자 민주당도 강하고 선명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 선의의 경쟁관계 이런 게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고발 바로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사이다 발언 쫙쫙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물론 이거는 제 혼자의 생각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발언, 이 선거 전략은 예고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조국신당이 너무나 선명하고 강하게 얘기해주고 지지율이 올라가니 민주당도 중도 타령하면서 엄중하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더 강하고 선명하게 나와줄 거고, 그러면 연성 진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은요, 민주당에게도 손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도 민주당 몰빵이에요. 이번 총선은 조국신당의 퍼센티지가 잘 나오면 더 안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표를 던질 겁니다. 마음 편하게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시사건건을 보시는 분들, 저와 비슷한 성향, 어떤 상황에서도 투표장에 나가는 분, 이런 분들은 변수가 아니죠. 그런데 연성 지지자들이 있어요. 민주당 공천 갈등 시끄럽네, 투표장 안 갈란다, 국민의힘은 못 찍지만 민주당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국신당의 등장으로 나 저거 시원시원해서 좋은데? 이러면서 투표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역구에 민주당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숨어있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투표장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역구 찍고 조국신당 찍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겐 이게 손해는 아니에요. 다만 더불어민주연합, 이 비례정당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당이 되겠죠. 그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영입들 빨리 인재하고 발표해야죠. 더불어민주연합도.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도 잘 골라서 앉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다가 딱 세워봐. 박은정 검사 이런 사람들 앞에다가 딱 세워보라고요. 그러면 분위기 반전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기 좋은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용해인이 또 비례연합정당에서 비례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열받지 마십시오. 용해인이 만약에 비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에 찐패미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거보다 용해인이 낫다. 저도 그거 보면서 참 뻔뻔하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용해인이 지역구로 나와봐요. 그러면 지역구 협상 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의 나머지 애들은 볼 게 없는데? 차라리 잘 싸우는 걸로 검증이 끝난 용해인이 비례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기본소득당의 나머지 있는 사람들 보면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너무 그걸로 화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용해인 지금 별로 안 좋아하고 용해인이 어떤 법안을 냈는지 유일하게 제가 까발린 사람 아닙니까? 용해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싸우는 거 하나만큼은 잘하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의 다른 팸이 더 진한 능력 검증 안 된 이상한 애가 들어오느니 용해인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의 선명함, 단호함 이게 드러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 200석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200석 얘기하면 난리가 나지만 유튜버인 제가 200석 얘기하면 상관없잖아요. 저는 아직도 범진보 세력 200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0석 이상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데 200석을 하려면 이재명의 지도력, 선거 전략에 달려있다라는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와주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조국 신당까지 선명하게 전선을 그어주면 민주당의 연성 지지자들, 투표장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럼 나는 비례 조국 신당 찍으러 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조국 신당의 활약이 지역구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확실하죠. 이재명의 선거 전략이 좀 더 선명해지고 원래 이재명의 장점, 특기를 발휘할 수만 있으면 200석 꿈이 아니다.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저는.